그러면요,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원의 방정식 10페이지, 그 아래 하단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원시의 중심은 직선 x 플러스 y는 6의 제1사분면 위에 있고 x축에 접한다. 원시가 y축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4일 때 원시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딱 봤더니 내 눈에 뭐가 보인다? 이게 주제예요. 현의 길이. 자, 앞으로 현의 길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풉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그림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원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잘라져서 현이 생기겠지.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렸으면 우리 뭐 해야 돼? 뭘 그린다고 지금부터? 직각 삼각형을 그려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요, 요런 식으로 그려놓고 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와, 요 절반이니까 얘는 길이가 2겠구나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남아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식을 좀 Y축에 의해 잘렸구나. 어이씨, 막 자르면 안 됐네. 예, 죄송해요. Y축에 의해 잘렸어. 한 이 정도 그려줬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Y축을 성의 없이 그려줬다. 미안해요. 뒤에 것만 보고 앞을 못 봤어요. 다시 원 이렇게 그리고 Y축에 의해 잘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네, 원의 중심 잡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 넣고 현의 길이가 4랬으니까 이 자리에 현의 길이의 절반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뭘로 알아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바로 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까 이 문제 속에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 중심과 관련된 표현이 뭐야? 원시의 중심은 직선 x 플러스 y는 6의 제1사분면 위에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대 중심이 이런 거 배웠잖아. 뭐라고 가정할 수 있다? a, 6-a가 되겠지. 왜? y는 6-x니까. 맞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지름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정보가 보이네. X축에 접한다.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죠. 자, X축에 접할 땐 X라는 문자와 반대되는 어디에?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우, 절대값 6-a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지거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 이 점지거 구했더니 몇이 나와? 얘 Y축이야. 점지거 구했더니 몇이 나와? A. 이 좌표 자체가 길이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야우.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 둘레에 있는 변을 봤더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구나. 미지수 하나면 피타고라스 정리 A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구해볼 거예요. 절대값 6-a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죠. 그래서 그냥 제곱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4 플러스 a의 제곱이므로 이렇게 a 제곱 사라집니다. 결국 12a는 32이므로 a는 12분의 32가 돼서 분모분자 몇으로 나누면 좋겠다? 4로 나누면 4, 32, 4, 8에 32 이래서 a는 3분의 8이 나왔는데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반지름은 뭐야? 절대값 6-a였어요. 그래서 a 자리에 3분의 8을 대입하면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무슨 개념이 나왔다? 중심과 관련된 꼬인 표현이 나와 있고 반지름과 관련된 꼬인 표현이 나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1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12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푸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계략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주 정밀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 요 가능은 많이 풀다 보면 절로 생겨. 그런데 보통 요 공통현은요.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해. 그냥 계략적으로 그려도 돼? 계략적인 그래프여도 돼요. 선생님이 공통현 풀면서 막 X축, Y축 그려놓고 원 그려요. 그냥 원만 그냥 띡하니 그려놔? 원만 띡하니 그려놓지. 이게 계략적으로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정밀한 그림은 좌표축에 막 몇 콤마 몇 가지 다 맞춰서 그려야 되는 거야. 자, 요거 연필이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려도 될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원의 공통현의 길이 나왔어요. 자, 현의 길이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릴 거예요. 어머, 원 두 개가 나왔네. 그래, 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원 두 개 쳤더니 여기에 공통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나는 지금부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요.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쉽겠어? 뒤에 있는 요 원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쉽겠어? 앞에 게 더 쉽죠? 왜? 중심이 0,0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선생님이 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점짓거 D는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나 이 직선의 방정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가로 라인으로 가르쳐줬지만 사실 세로 라인으로 푸셔도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야 돼 라고 빼버리는 거야. 이 빼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돼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구할 수 있겠다. 식 만들어 볼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가 x자리에 몇 대입한다? 0. y자리에 몇 대입한다? 0. 그랬더니 남는 것은 마이너스 5밖에 없죠. 자, 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5 해서 1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와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는 1이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원이었지. 이 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루트 5잖아. 보기만 해도 나오는. 와우, 너는 루트 5야? 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 구하면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공통연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다 라고 간단히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그린 후 정지 거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만 적용하면 항상 답을 낼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요 중급 개념은 아니에요. 네, 즉 시험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관해서 풀어야겠어 라고 노골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 한번 어떤 녀석인지 볼까? 시작! 아폴로니우스의 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자, 그런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이렇게 정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 놓으십시오. 선분 AB에서 거리 B가 선분 AB에서 거리 B가 M 대 N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의 자취. 사실은 위에 있는 것도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래 있는 것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래쪽 정의로도 제목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폴로니우스의 원, 선분 AB에서 거리 B가 M 대 N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의 자취. 얘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 앞에 딱 보니까 A, B에서 거리 B가 2대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자취라고 했으니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관련된 거지. 맞아? 요 녀석이 정말로 위에 있는 이 녀석과 일치하는 개념인지 지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취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점 P의 자취래요. 자취 문제 풀이법으로 접근해야죠. 1단계 P. 그런데 P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 뭐라고 쓴다? A, B.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써준다. 즉, 나는 죽여버려야 될 A 대신에 앞으로 x를 써버릴 거고 죽여버려야 될 매개 변수 b 대신에 앞으로 y를 쓰겠다. 여기에서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자, 이제 2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모두 몇 개 나와 있습니까? 2개. 매개 변수가 A, B 2개가 나와 있으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항상 몇 개? 그보다 하나 적은 한 개가 있다. 그 한 개는 문제 속에 있다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오씨, A, B에서 요 P의 거리 B가 2대1이구나 라는 비례식이 하나 성립하죠. 등식. 맞아? 그래서 결국 A랑 P 사이의 거리 그리고 B랑 P 사이의 거리의 B는 2대1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등식을 하나 썼어요. 자, 그리고 요 식은 이제 막 변형돼 가지고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 즉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탈바꿈할 녀석입니다. 자, 우선 비례식 보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2배의 BP는 외항의 곱인 AP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딱 풀어보려고 했더니 나 이거 아는데 두 점 사이에 거리 쓰면 막 루트 나오는데 두 점 사이에 거리 쓰면 막 루트 나오는데 나 루트 좀 싫어하지? 그래서 양변 뭔 짓 한다? 제곱하고 가겠습니다. 4배의 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다 라는 요 식으로 AB 사이의 관계식 만들 거예요. 자, 4배. 자, BP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여기에 있고요. P는 여기에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불러볼까? 시작! A-4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요. 얘는 AP의 제곱 불러볼까? 시작!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이다요. 자, 그래서 양쪽에서 A제곱,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사라져 버리면
3a의 제곱과 3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a양 계산하겠습니다. 8, 4, 30이니까 마이너스 32a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a가 슉 하고 넘어가서 플러스 2a가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30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계산합니다. 4하고 상수 16을 곱했더니 64가 됐는데 플러스 1이 슝 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몇 되겠습니까? 63 되겠죠. 플러스 63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등식의 항변을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지. 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a를 x로 b를 y로 바꿔놓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는 뭐라 그랬어? 이 도형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 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원이 어떤 원인지 볼 거예요. 일반형의 식이어도 우리 중심과 반지름 막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부호를 바꾼 절반 5,0 없잖아. y항이 없잖아. 0이에요. 0인데 무슨 절반을 해도 0이지.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지름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요렇게 나와서 얘는 2분의 루트. 자, 100에서 83 빼면 16이네? 자, 루트 16은 4죠? 그러므로 얘가 어때겠습니까?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말로 설명해야 되겠지. 아, 얘는 이 점 피해 자체는 어떤 것이다? 중심이 몇 콤마면? 5,0이고 반지름이 몇인? 2인 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이 결론을 냈더니 이 자취를 구했더니 이런 원이 나왔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 만든 거야. 정말 이 녀석이 얘와 일치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을 살짝 봤더니 아래쪽을 살짝 봤더니 어이구 좀 내려놓을까? 자, 이와 같은 녀석이 있어요. 자, 여기에 결론만 빼놓고 다 지우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점 피의 자치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해서 그 맨 위에 나와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정이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녀석을 구해보겠습니다. 점 뭐라고 주어졌어요? a는 1,0, b는 4,0이라고 주어졌지? 그래서 작업해볼 겁니다. 그래, a는 1,0이야. 여기가 a야. 자, b는 4,0이야. 여기가 b야 였어요. 자, 그런데 뭐래?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에서 b 방향으로 2대1로 내분하면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2대1로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생기겠지. 그래야지 a에서 b 방향으로 2대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랬으니까 중심은 어디에 생기겠어? 여기 이렇게 생기겠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인 원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래서 봤다? 1, 2, 3, 4, 5 어머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나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자취의 결과로 구해놓은 원을 봤더니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같은 원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엄청 중요한 개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중급 개념의 꼭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잘 공부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우리 맨 처음에 점을 배웠어.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지.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직선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자, 이 점과 이 직선의 개념을 합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이제 원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또 누구랑? 원과 직선을 결합시킨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간단하고 쉬운 거부터 하나씩 발전시켜서 얘를 묶고 다시 얘하고 원을 발전시켜서 얘를 묶고 개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페이지의 개념은 뭐라고?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예요. 자, 우리요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몇 종류가 있었다? 네 종류가 있었다. 불러볼까? 시작! 평행, 일치, 수직, 한점 기억나시죠? 자, 평면 좌표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뭐가 있었어요?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뭐 이런 거 있었지. 자, 그래서 요번에 배울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모두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요. 우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도 있고 원과 직선이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를 뭔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대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를 기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요 대수부터 정리를 하자면 얘를 뭐로 해석하냐면요. 와우, 실근이 두 개다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즉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로 보여? 한 개로 보이니까 판별식 D는 0으로 해석하는 거고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로 해석을 해야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2차 방정식이 필요하지. 2차 방정식 하면 원이라는 건 선생님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 만들 때 판별식 쓰려면 x면 x라는 한 문자에 관한 y면 y라는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만 필요하지. x, y 둘 다 2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그 후에 그림을 보면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구나 를 쓰면 된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식의 구조는 얘는 대수학적으로 보면 2차지 얘는 대수학적으로 보면 1차지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구조의 문제 가장 기본이 뭐였어? 1차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 적어야겠지. 예, 땡땡이라고 치면 안 돼. 너희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다 적어야 돼. 자, 열심히 적으면서 암기하시란 얘기예요. 적어놓으면서 암기하세요. 와우, 판별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니까 한 문자 소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하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공식이랬죠? 요거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떠올라? 선생님 여기 점 하나 찍으니까 떠오르는 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기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점직거의 길이 얘가 d지. 이 d가 반지름보다 지금 긴 상태야? 짧은 상태야? 짧은 상태요. 와우. d는 반지름보다 짧네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어때요? d가 반지름과 같겠죠. 자, 그리고 요 경우에는 어때요? d가 반지름보다 크겠죠. 자, 이와 같이요. 점직거와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배수 비교해서 푸는 게 기하적인 해석이에요. 자, 개념은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요 녀석의 풀이는 어떻게 진행돼?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r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적을까?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반지름 r과 같다. 한 번 더. 예. 오, 바뀌었어? 예. 죄송해요. 바뀌었어요. d가 r보다 커요. 맨 밑에 거. 선생님 반대로 적어놨어. 미안해.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반지름 r보다 크다라는 이런 기하적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취향이 이런 문제 나오면 기하로 푸는 걸 좋아할까? 대수로 푸는 걸 좋아할까? 기하 좋아해요. 왜냐면 대수는 노가다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많이 풀어본 익숙한 걸 좀 배제하고 새로 배우는 게 있으면 걔를 최대한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풀이에선 기하 쪽을 선생님 훨씬 좋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점직거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여백이 있죠? 우리 여백에다가 또 개념 하나만 좀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백에 두 개의 개념을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우선 예, 첫 번째 개념.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자, 이제 여백을 이렇게 두 개로 반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번째는요. 원과 조금 더 어려워.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개념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원이 있었어요.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야, 이 원하고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 최소 구해봐 라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요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 다양한 거리가 존재하겠지. 맞아? 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긴 거리를 찾아내라는 의미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최소 최대 거리를 무조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요. 원 있지. 원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중심이지. 요 원의 중심과 요 한 점을요.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최소값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요때 바로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최대값 자리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도대체 선생님, 요 최소값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에서 뭐를 뺀 것과 똑같아? 반지름 R을 뺀 게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은 뭐예요? D에서 뭐를 더한 거? R을 더한 게 최대값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과